우리 있는 그대로 영어 이거 이제 영어 개념 이제 리딩이지 리딩 리스닝은 저번 시간에 했고 리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개념 설명할 거고 그리고 여기 영상 찾아보면 그 총정리라고 돼 있는 거 있을 거거든. 압축판이라고 하면서 이걸 꼭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리딩으로 여기 지금 수업하려고 하는 걸로 봐야 돼. 그래서 지금 리딩 개념 설명을 할 거고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이제 있는 그대로 영어 리딩을 한번 해볼 건데 저번 그 총정리에서 봤겠지만 이렇게 우리 블루프린트 그 청사진이 뭐냐, 그게 뭐였어? 우린 글의 구조를 그리고 내용을 넣는다야. 우리가 예측을 한다는 게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를 정확히 예측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냥 글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 글의 구조라고 하면 막 되게 거창하게 막 뭐 비교 대조니 뭐 막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 있잖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국어 비문학이랑도 일맥상통하는 얘기니까 비문학을 예를 들어서 보면 앞에서 그런 게 나왔어. 뭐 LFIA 키트라는 게 있거든. 근데 위 앞에서 LFIA 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 그리고 그러면 LFIA 키트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려나 보다 정도의 구조를 그릴 수 있지. 이게 내용이 나오겠다가 맞는데 정확한 내용은 뭔지 모르잖아. 근데 뒤에 글의 구조가 이 다음에 LFIA 키트에 대한 내용이 이거에 대한 원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구나라는 구조를 예측할 수 있지. 그리고 근데 그 뒤에 원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LFIA 키트의 구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LFIA 키트에 대한 도입을 주고 그 다음 LFIA 키트에 대한 그 구조를 주고 그 구조를 이용하여 그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그 글의 구조를 대충 예측을 먼저 할 수 있지. 그렇게 예측이 되어 있으면 글을 빠르게 읽으면서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만 빠르게 집어넣으면 이게 벌써 논리적으로 읽는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메타인지를 미리 하는 거야. 메타인지가 뭐야? 생각에 생각을 더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뭐를 읽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를 읽을지를 이미 미리 정해놓은 거야. 그게 뭐야? 글의 구조지. LFIA 키트의 구조가 나오고 그 다음 LFIA 키트의 원리가 나온다 라는 그 구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더 논리적이고, 알겠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우리 지금 있는 그대로 영어에서 하고자 하는 그 청사진, 즉 글의 구조를 그리고 내용을 넣는다였어. 그리고 영어 수업의 그래서 이제 여기 영어 수업의 목표가 그거야. 그래서 이제 국어는 조금 세부 정보 처리하는 것도 내가 다 설명을 하는데 영어에서는 그냥 글의 구조 그리는 글의 구조만 잘 그려도 대충 이게 뭐 얘기하고자 하는지 알잖아. 그 주제가 뭔지를 글의 구조만 잘 그려도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주제만 알면 돼. 정말 주제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게 나오거든 거의. 그러니까 이 문제의 역할 파악 아까 내가 청사진 얘기할 때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 논리가 중요하다 이 얘기야. 주제만 찾으면 수능 영어의 9할은 끝이다. 그러니까 왜 9할이 끝이냐면은 그 원어민들이 이게 정말 단어가 어렵구나 웬만하면 그러지 않아. 웬만하면 그러지 않는데 이게 다 알겠지만 수능 영어는 문항 번호별로 이 유형이 정해져 있지. 그래서 이 9할 말고 1할을 채우려면 요거 플러스 유형별 풀이법이 필요해. 그러니까 조금 시험을 위한 유형이 있어. 빈칸 유형이라든지 순서 배열, 순서 삽입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실제로도 킬러 문제로 작용을 하고 원어민들이 그런 문제를 잘 못 풀어. 왜냐면 우리한테 이런 유형별 풀이법, 그런 일관된 풀이법과 이 9할에 해당하는 이 논리가 없을 때 그 문제를 그냥 풀으라고 하면 그냥 한글말로 줘도 많이들 틀릴 거야. 되게 아리까리하게 보이거든. 근데 사실 아리까리한 게 있을까 없을까? 평가원에서는 절대 아리까리한 걸 주지 않아. 완벽하게 답인가밖에 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절대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이 논리, 이 9할과 이 유형별 풀이법의 1할인 이걸 잘 공부해서 수능 영어도 1등급 한번 맞아보자.
그래서 일단 나랑 항상 약속해야 되는 거는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첫 문장에 집중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첫 문장은 절대로 리얼한 첫 문장이 아니야. 근데 리얼한 첫 문장부터 이게 진짜 그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첫 문장인지 판단을 해줘야 돼. 거기서 실제 리얼한 첫 문장인 경우도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첫 문장은 이 논리적 범주 및 그 뭐냐 이름이 논리적 범주 및 메인 소재가 등장하느냐. 그러니까 막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 내가 예를 들어서 노트북에 대해서 노트북에 대해서 그 소개하는 글을 쓰고 싶어. 근데 첫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너네들은 PC로 작업할 수 있는 걸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거의 논리적 범주는 메인 소재가 나와. 메인 소재는 그 노트북 아니야? 그리고 논리적 범주는 그 노트북의 뭐 성능이라든지 원리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게 되겠지. 근데 그런 게 내가 방금 말한 이 문장에서 나오지 않잖아.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게 첫 문장에 나온다면 거긴 논리적 범주 및 메인 소재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첫 문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말하는 첫 문장은 논리적 범주 및 메인 소재가 나오는 문장을 첫 문장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자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항상 말하지만 글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말하잖아. 이렇게 여기서 그러니까 점점 이 초점이 좁아져 나가서 어떤 한 지점을 귀결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논리적 범주, 이 첫 문장이 논리적 범주를 품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논리적 범주가 있으면 무조건 그거 안에서 모든 문장들을 연결시키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과한 예시긴 한데 그 노트북 얘기를 했지. 노트북에 대한 글을 써. 노트북이 쩐다는 거에 대한 글이야. 그래서 노트북에 대한 얘기를 쓰려고 갑자기 그렇다. 이것은 구워 삶아도 맛있을 것이다 라고 썼어. 그러면은 논리적 범주,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글을 읽지 않고 그리고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는 학생들은 갑자기 이 문장이 왜 나왔지? 라고 하면서 멘붕에 빠질 거야. 왜? 이건 내가 지금 말을 이렇게 한글말로 했으니까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영어면은 이게 우리 마음처럼 잘 연결이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 영어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영어를 잘 몰라도 구워 삶아도 무조건 맛있을 것이다. 근데 논리적 범주가 뭐야? 노트북이 쩐다는 거에 대한 소개하는 글이라며. 그럼 뭐야? 구워 삶아도 맛있다는 거는 노트북이 그만큼 쩐다에 대한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겠지. 그렇게 논리적 범주 내에서 문장들을 이끌어가고 문장을 해석하고 글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우리 글의 구조를 그리고 내용을 넣는다. 거기에 포함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글을 읽기 위해서 도와주는 애가 이 디벨롭먼트 패턴과 로지컬 프레임이야. 이거를 한번 잘 공부를 해보자. 그러니까 논리 독해를 하기 위한 거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디벨롭먼트 패턴인데 이제 그 관계 잡으며 읽기, 이게 수능 영어의 기본인데 수능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글을 읽는 논리적으로 읽어야 하는 글에 대해서는 모두 이게 기본이야. 그리고 참고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 저번에 그 리스닝 17문제랑 동시에 풀어야 되는 리딩 10문제 해갖고 27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텐데 이거를 제외하고 여기는 그 18문제에 대해서 18문제 논리적으로 글을 읽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거를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걸 감안하고 좀 들어줘. 자, 관계 잡으며 읽기. 관계 잡으며 읽기가 뭐냐면 여기 이제 내가 다 적어놓은 거니까 잘 읽어봐봐. 그러니까 디벨롭먼트 패턴은 일단 디벨롭먼트 패턴에 대한 조금 그 개괄적인 설명을 할 건데 디벨롭먼트 패턴은 글의 구조를 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글의 구조는 내가 아까 말한 그 청사진에서의 이거 조금 헷갈리게 해서 미안한데 블루프린트에서의 글의 구조는 역할에 가까운 거야. 아까 뭐였지?
노트북의 LFIA 키트의 구조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LFIA 키트의 그걸 설명하는구나. 이게 전개 방식, 글의 구조 이런 걸 하는구나. 근데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글의 구조는 정말 우리가 흔히들 듣는 그 따분한 글의 구조 있지. 얘는 비교 대조. 얘는 지금 필자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방식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아까 그 청사진에서 이 글의 구조는 좀 다른 거라고. 이걸 잘 기억해야 돼.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LFA 키트를 대해서 그 실제 글이 그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이게 기수능 지문이 이게 내 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LFA 키트랑 무슨 다른 키트가 있어. 근데 그거를 비교 대조한대. 그러면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그 글의 구조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비교 대조해서 뭘 하고 싶은 거야? LFA 키트의 뭔가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LFA 키트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가 여기서 말하는 글의 구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좀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안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이걸 너무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 정도로 구분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수업 듣다 보면 한국말이니까 대충 이해될 거야. 그렇게 해서 들으면 돼. 자, 논리적으로 쓰여진 글에는 항상 글을 쓰는 패턴이 있다. 그것을 공부와의 메타인지 능력을 키우기 위해, 아까 메타인지 능력도 얘기를 했지. 생각에 생각을 더한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문장을 이해하고 문장의 문단 내에서의 역할을 이해하여 필자가 그 글을 쓴 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글이 논리적으로 읽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글의 구조를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넣는 거를 이렇게 연습을 하자는 내용이야. 이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몇 문까지 언어학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렇게 배워보도록 할 건데, 이 모든 디벨롭먼트 패턴의 최하단 혹은 최상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관계의 잡음을 읽기라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람의 크기는 야망의 크기를가 정한다라는 말을 누군가가 했다고 해봐. 이거를 관계를 잡으면 야망의 크기, 사람의 크기야. 이게 자연스럽게 일석이조를 해당하게 되는데 이게 되게 머릿속에 차분하게 정리가 될 거야. 그리고 요게 키워드지. 키워드가 뭐야? 야망의 크기고 사람의 크기야. 그리고 이 뒤에 이거에 대한 얘기가 무조건 전개되어야 해. 그리고 그 얘기들을 여기다 얹혀가면서 읽으면 되겠지. 야망의 크기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여기다 야망의 크기의 범주에 묶어버리고, 왜? 논리적 범주 내에서 읽으라고 했으니까. 사람의 크기에 대해 설명을 하면 사람의 크기의 범주 안에 넣어버리고, 그리고 얘네들이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관계를 잡아주고. 벌써 글의 구조도 다 그렸지, 그지? 그리고 여기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그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되게 간단해. 그래서 문장 단위를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읽는 습관을 잡아주는 게 하는 게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읽는 거에 첫 단추라는 건데, 근데 이게 중요한, 여기 되게 중요해. 이렇게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언제 중요하냐면, 그 중요한 문장 혹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중요한 것 같아. 이런 문장일수록 의식적으로 해줘야 돼. 의식적으로 해줘야 돼. 그러니까 특히 언제 의식적으로 해주면 되겠어? 대표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해주면 되는데, 너네가 생각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특히. 근데 아까 내가 말한 그 비유적인 첫 문장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거를 해주는 게 유리할 거야. 혹은 관계가 좀 복잡하다든지 아니면 좀 뒤에 가다가 좀 키워드야, 역접이 나와, 막 그런 중요한 문장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 그리고 특히 첫 문장은 이러한 식으로 읽고 정리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디벨롭먼트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절대로 지나친 형식론에 빠지지 않는 것에 유의해야 해.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내 말은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지나친 형식론에 빠지지 않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절대로 디벨롭먼트 패턴 뒤에 보이기 전에 비교대조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 걸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면 안 돼. 그걸 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읽기 위한 도구일 뿐인 거라고, 디벨롭먼트 패턴은.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읽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못하면 이거 찾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집중하는 게 뭐라고? 우리가 처리 방법에 대해서 주목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다이나믹스 즉 강약 조절하면서 읽어보자. 알겠지? 이렇게 해보자. 첫 번째로 비교 대조가 뭐야? 대립 지점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대립 지점을 일단 찾아야 되고, 그리고 대립 지점 찾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 노트북이 있고 삼성 노트북이 있어. 그럼 얘네를 비교 대조를 할 때, 나 삼성이 애플보다 좋아, 애플이 삼성보다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은 누가 더 좋고, 그리고 뭐 칩셋은 뭐가 어느 정도 속도로 들어가고, 그리고 스로틀링은 누가 더 빨리 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대립 지점을 찾아서 비교 대조를 해줘야 돼. 사실 이게 영어기 때문에 이걸 너무 이렇게까지 막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고, 비교 대조를 할 때 어쨌든 이 사람이 얻고자 하는 효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좀 찾아주자는 얘기야. 근데 대립 지점에 집중하다 보면 그 효용이 보여. 그러니까 비교 대조라는 그러한 디벨롭먼트 패턴, 즉 이 신텍스를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이유를 좀 찾아주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필자가 왜 그러한 것을 썼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다음 접속사의 이유 찾기. 그러니까 접속사가 나오면 뭐 역접, 순접, 강조 막 이런 게 있잖아. 근데 그런 거를에 대해서 이거 for example 나오면 접속사의 이유를 보나 마나 무조건 예를 들고 G한 문장에서, 그러니까 제너럴한 문장에서 구체적인 문장으로 가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접속사를 썼겠지. 근데 however 같은 거 있지. 얘는 무조건 역접이 아니야. 그러나라고 해서 무조건 바꿔주지 않아. 이게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 뭐가 있냐? 애플의 제품 중에는 아이패드도 좋고 아이폰도 좋고 맥북이 좋아. 하지만 그 중에 최고의 그러나 그중 최고의 역작은 아이패드지. 이거 말이 되잖아. 근데 이건 뭐야? 이거 앞에 게 아니라는 게 아니지. 그냥 강조해 주는 거야. 뭐 아이패드를 강조해 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섣불리 너네 마음대로 접속사 이유를 정해주지 말고, 요 however이나 뭔가 너네가 잘 모르는 접속사가 나왔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요거의 문장 간 관계를 어떻게 잡아서 논리적으로 읽어야 될지, 그런 게 잘 안 보인다 하면 접속사는 되게 중요한, 써야 되니까 필자가 꼭 쓰는 거거든. 되게 중요한 거야, 접속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를 필두로 그 앞에 내용, 그 뒤에 내용을 보고 논리적 관계를 잡아서 이걸 왜 썼을지 접속사 이유를 찾아주면 그게 바로 논리적 관계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문장 간 연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더 논리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접속사 나오면 집중하자, 그 얘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순서 문제나 이런 거 풀 때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싶은 게 있는데, 요거야. 재진술이 뭐야? 재진술은 앞뒤 주제는 동일하고 소재가 상이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시 말해, 이런 게 재진술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뭐가 있을까? 내 시간 생각이 안 난다. 그냥 다시 말해는 일단 이 정도 그냥 암기를 해. 주제 동일하고 소재가 상이하다. 그러니까 주제는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아이패드가 쩐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이 주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뭐하다, 다시 말해 뭐하다 했으면은, 쩐다는 거에 대한 뭐 예시 같은 게 나왔다 치면은 여기 두 개를 쓴 어떠한 내용은 다르겠지. 다른 걸 갔으니까 다시 말해를 썼을 거 아니야. 근데 둘이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는 뭐야? 동일한 아이패드가 쩐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이야. 이게 재진술이야. 재진술. 워딩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재진술. 알겠지? 그리고 GS. 이게 영어의 되게 대표적인 흐름 중에 하나인데, G가 제너럴한 문장.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보편적인 문장, 이 G한 문장이야. 그리고 S한 문장은 뭐겠어? 구체적이고 좀 뭔가 예시라든지 요런 게 그 특수한 문장, 요런 게 specific. 그러니까 요건 general, 요건 specific 해서 G 문장인데, 보통은 논리적인 글들은 항상 이런 건 아니야. 사람 마음인데 대부분 한 90% 정도는 G에서 S로 가. 일반적인 걸 보편적인 거에서 초점을 더 좁혀 나가는 거지. 어디로? 더 구체적이고 특수한 걸로. 알겠지? 근데 GS 흐름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 읽어보면 되게 길잖아.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야 이거 왜 이렇게 많냐? 너무 많다, 그지?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있지? 8가지 있으니까 PS 흐름까지 하고 잠깐 끊어가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처리 방법이 당연히 아까도 처리 방법이 중요하다 그랬지. 왜? 우린 이런 디벨롭먼트 패턴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발견을 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읽기 위한 어떤 효용을 얻어야 돼. 그 효용을 얻게 해주는 게 바로 요 처리 방법이 될 거야. 그래서 어떤 G한 말이 이해가 돼. 그럼 S한 말은 뭐야? 우리는 주제만 찾으면 된다며. S한 말은 빠르게 넘어가야 돼. 빠르게. 그냥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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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넘어가는 거야. 하지만 접속사 이유 찾아야겠지. G한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G는 중요한 문장이라면, 여기 그게 빠졌어. 중요한 문장이라면 관계를 잡아줘. 그지? 그런 다음에 S한 말을 읽어. 그걸 이해를 해. 요 관계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겠지. 아까도 그 얘기했지. 그리고 G한 말로 다시 돌아가서 요 관계가 결국은 어떠한 말이었구나. 아, S가 어떻게 확장되는구나를 보고 해야 돼. 그리고 요게 1번으로 중요한 거야. 이 GS 흐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for example, for instance, 요런 예시. 예시는 당연히 구체적인 거잖아. 요러한 거를 제시해주는 표지, 즉 접속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 요런 거 안 주는 게 되게 트렌드야. 그냥 요게 어떠한 거에 더 S한, 즉 구체적인 말이구나를 너 스스로 알아채야 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GS 흐름을 조금 염두를 하고 있어야 돼. 왜냐면 S 하는 게 되게 막 뭐 미국 문화권에 우리는 잘 모르는 어떠한 되게 구체적인 S한 말이 나오면 G한 말을 이해한 다음에 S한 말 그냥 빠르게 붙여서 아 요게 그 말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요게 갑자기 왜 이런 말이 나오지 하고 싱크홀, 즉 이해가 되지 않아 빙빙 돌게 되는 그런 구간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S한 구간이구나 라는 거를 너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 이게 2번이야. 그리고 3번으로 따로 좀 적어줬으면 좋겠는데, GS는 서로 상대적인 애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한텐 G 한 개, 누구한텐 S 할 수 있고, 이 S 한 게 다른 애한텐 G 한 문장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애플이 있어. 애플이라는 회사 안에 아이패드가 있지. 애플 전자기기에 애플 전자기기가 G한 거겠지. 요거 안에 뭐가 있겠어? 요거에 애플 전자기기 안에 예시로 스페시픽한 아이패드를 꼽았어. 근데 아이패드 안에 또 뭐가 있어? 아이패드 1세대, 2세대도 있고 아이패드 프로도 있고 아이패드 에어도 있지. 그럼 얘는 요거에 비해서 S한 문장이 된다. 그럼 애플 위에 뭐가 있을까? 그냥 애플 위 요게 S한 걸로 바꾸려면 G한 거는 뭐 전자제품 회사 요런 게 있겠지. 이런 식으로 GS는 상대적인 관계다. 알겠지? 그리고 PS, 그러니까 문제 제시 후에는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 혹은 그냥 problem, 즉 그러니까 요거 PS는 problem and solve인데, problem에 대해서 던져줬으면 그거의 뒤에서 원인과 그거의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큰데, 근데 읽다 보면 되게 감이 올 거야. 아, 요거 원인과 해결책을 나타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문제 제시를 하고 싶은 거구나. 그냥 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 흐름이 있겠지. 프로블럼이 나오면 그냥 요거의 단순 소개도 가능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원인이 제시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봐봐. 우린 언어를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우리 대화하고 반응해야 돼. 그러다 보면 단순 소개하겠구나. 그러니까 꼭 100%가 아니라고. 꼭 해결책이 나온다. P 나왔으니까 무조건 S 나오겠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읽다 보면 이거 S 나오려고 하는 거구나. 아니구나. 이거 단순 소개하는 거구나. 독자들에게 문제 의식을 키워주고 싶은 거구나. 그런 게 느껴진다고. 알겠지? 여기 지금 4번까지 하고 8번까지는 디벨롭먼트 패턴 이렇게 해서 1로 끊어갈게.